서남해에서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자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객선이 좌초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여객선 좌초 직전 해상 관제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관제할 선박의 수도 적었고 주변 수로가 좁았는데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LG엘로비전이 지역의 주요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남의 단설 유치원 간식 외주화, 개교를 앞둔 특성화 학교의 현 주소를 점검해봤습니다. 4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입지 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순천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입지 결정과 고시 절차가 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좌초됐습니다. 과거 큰 여객선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이 컸는데요. 다행히 승객 267명 전원이 구조됐지만 사고 당시 선원들이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체가 섬에 걸쳐 멈춰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위 대형 여객선 한 척이 섬을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해경이 여객선에 다가서고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차례로 구조됩니다. 지난 19일 저녁 8시 17분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26,000여 톤급 퀸 제누비아 2호가 친안 장산면 족도에서 좌초됐습니다. 당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이 탑승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6차례에 걸쳐 승객 전원을 구조했고 탑승객들은 밤사이 목포 시내 호텔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당시 큰 충격음이 났고 안내방송도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번 환자가 생겼을 때 어디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구조 상태에도 너무 해경에서 배를 사고 난 뒤로도 1시간 넘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조용히 가다가 그냥 뭐지 그냥 팍 소리가 났어.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짐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져 갖고 뭔 일인고 그랬는데 이제 배가 어떻게 이렇게 부닥쳤다고 그 소리가 내중에 들어서 알았어. 지금 허리가 지금 그 바닥에 넘어져서 몇 분이 더 있었는데 그때 참사는 좀 심각했어요. 안내방송은 좀 늦었어요. 대처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방송 얼른 해달라, 상황을 좀 알려달라 자꾸 이야기했던 몇 번 했었는데 좀 상황이 늦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서 제1항해사는 처음에 기계 결함을 주장했지만 이후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신안해역은 여러 여객선 항로가 겹치는 협수로 구간으로 자동항해가 아닌 수동조타가 기본입니다. 해경은 제1항해사가 자동항법 장치를 적절한 시점에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거는 자동 운항 장치를 족도까지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족도까지요, 섬까지. 왜 그러냐면 자동 조타를 하더라도 변침점까지 해놓고 거기서 수동으로 바꾸는 식으로 운항을 가끔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선박은 22노트, 시속 40km에 가까운 속도로 항해 중이었고 족도까지 남은 거리는 1,600m였습니다. 좌초까지는 불과 2, 3분이 걸렸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제1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또 선원법상 협수로를 지날 때 조타실에 있어야 하는 선장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되기 전까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20일 목포 해경에서 진행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해역 인근 관제 대상 선박은 모두 5척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일부 선박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제사는 위험성 있는 선박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보통 관제사가 동시간대에 여러 선박을 보고 위험성 있는 선박이 우선순위라며 좌초 지점과 항로가 가깝고 여객선이 고속으로 항해 중이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해역이 좁은 수로인 만큼 관제사가 집중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사고 원인을 분석해 실제 관제 책임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입지 선정과 고시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까지 모두 순천시가 이기면서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환경 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정치적 왜곡과 갈등 조장을 멈춰야 한다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교육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단설유치원의 간식 외주화와 개교를 앞둔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에 남겨진 과제 그리고 대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전남 일부 유치원에서는 급식 종사자들의 간식 업무 배제 요구로 원아들의 간식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1항을 들며 점심시간 외 간식이 급식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학교급식 운영 방식과 급식 횟수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전남교육청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면서 파업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대신해 간식을 제공했지만 임시 방편에 그칠 뿐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 종사자들과 지난달 22일 교섭에 나섰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간식 업무를 배제하되 법제처에 학교 급식의 간식 포함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해 정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또 해당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교섭 내용을 알리고 외주업체를 통한 간식 제공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식이 직접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시범 운영 기간 보완점을 발굴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인 가운데 학부모, 교사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기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전남교육 정책으로는 직업교육 전문 공립형 대안학교인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남 미래국제고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내외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교육 공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운영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미래국제고 입학 예정인 유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졸업 후 지역 산업이 아닌 다른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학생을 유치해 국내 기술을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학교 운영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남교육청은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체계적인 미래국제고 운영계획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을 축하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두 대학은 20일 전남도립대에서 국립목포대 통합으로 점프를 주제로 지역협력 공유회를 열고 대학 캠퍼스 곳곳에 임시 천막을 설치해 진로와 직업체험, 지역기업 소개부터 인공지능과 로봇, 베이킹 체험까지 지역민도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전남도립대는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목포대와 통합되고 담양 캠퍼스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립목포대의 통합과 도약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라남도의 산업과 지역의 미래를 같이 성장시키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동북권 소외론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 의원은 20일 글을 올려 내년 도지사 선거는 179만 도민이 소멸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여는 통합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며 우려했던 지역 갈라치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철현 의원이 서부권 중심의 도정, 전남의 3분의 2가 배제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동북권 소외론이라는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도정에 대한 모든 비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면서 근거 없는 동북권 소외론을 앞세우는 방식은 민주당답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실제로는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 중이지만 지적상 농지로 남아있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바꾸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950필지가 변경돼 도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지목이 맞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나 농지 전용 허가 등이 어려워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전남도는 홍보를 강화하고 지목 변경 신청 시 즉시 처리, 등기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뀔 경우 평균 지가가 17배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권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나주가 안정적인 부지 여건과 정주 환경, 그리고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대 등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에너지 기술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SOC 확충과 AI, 에너지 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해 AI 에너지 수도 전남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전남도 전시관은 AI 에너지 데이터 센터 중심 미래도시를 구현했으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모형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보고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참여형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AI 에너지 기업의 전남 유치 성과와 우주산업, K디즈니,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등 핵심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광주와 나란히 전시관을 구성하고 광주, 나주 광역철도 모형을 설치해 초광역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권양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철강산업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또한 심사를 통해 의원 4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고 산중위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스틸법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저탄소 철강기술 조세 감변,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